앞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예, 반갑습니다. 원본의 마술사 손명호입니다. 네, 과도하게 소개를 해주셨네요. 인사드리겠습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홍보 업무 담당하고 있는 손명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한국국토정보공사라는 기관에서 왔어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거든요. 네, 제가 보통 작년까지는 기자분들을 엄청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기자분들 만날 때마다 명함을 이렇게 항상 건네잖아요. 명함 건넬 때마다 이거 잃어버리지 마시고 꼭 갖고 계시면 쓸 일이 있습니다. 저희 공사 하는 일이 땅 관련된 일이에요. 땅 갖고 계신 분 많이 계시죠? 지금은 안 갖고 계시더라도 나중에는 땅 관련돼 가지고 한 번씩은 이제 골치가 아프신 일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들 만날 때도 명함을 드리면서 나중에라도 기자님 땅 사시거나 측량하실 일 있을 때 저한테 먼저 연락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몇몇 기자분들이 이렇게 몇 년 뒤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신 적도 있으세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본인이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싶다, 아니면 시골에 계신 어머니 아버님이 좀 땅을 많이 갖고 계신다 하는 분들은 여기 제가 명함은 다 알아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기 그 교재에 있는 연락처 꼭 기억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저 천안에서 강의 들었던 누군데요. 그래서 좀 도와주세요 하면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시간 동안 이제 공공 홍보 쪽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제가 민간에서 활동하는 광고 대행사도 아니고 게다가 홍보를 뭐 10년, 20년 한 전문가도 사실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공공 홍보 쪽에서는 도움 드릴 수만한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관련된 내용 갖고 왔거든요.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좀 이름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넓은 곳에, 큰 곳에 와서 좀 긴장이 될 것 같아서 아까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 랜디의 아빠거든요. 저희 공사 캐릭터예요. 이 친구가 이제 저 랜디인데 제가 이런 거 만드는 일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기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새끼들을 좀 데리고 왔으니까 이따가 내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아마 질문을 안 할 건데 질문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대답해 주신 분들한테 저희 친구들이랑 제 책도 한 권 갖고 왔으니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냥 측량사예요. 땅 측량하는 사람이고요. 입사하고 10년 동안 측량 업무를 했습니다. 지적 측량이라는 업무를 해서 국민들이 땅이 어디까지인지 알려드리고 땅을 잘라드리기도 하고 내 땅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드리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홍보 강의를 하고 있네요.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공공 쪽에 근무하신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입사 10년 만에 처음으로 홍보처로 발령을 받았어요. 제 의지랑 전혀 상관없이 문서 한 장에 따라서 홍보처에 발령을 받았는데,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측량하는 사람들이 홍보를 하기도 하고 또는 기자 출신, PD 출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홍보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5-6명 전문직들이 있어요. 전문 경력직들이 있는데 제가 갔더니 너무 어렵더라고요. 홍보 용어도 너무 어렵고 한 번도 안 해본 일 해보니까 낯설기도 하고, 또 나는 기술자인데 여기서 이제 막 기획을 하고 홍보 우리 사업들을 알려야 되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더 어려운 건 이 공공 쪽의 가장 큰 문제기도 한데 뭐를 안 남겨놔요. 전임자도 분명히 측량직이었거든요. 전임자가 인사발령 승진해서 나갔어요. 나가시면서 아무것도 안 남겨고 전화를 드렸더니 문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결제 문서만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1년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들었던 일을 내가 평생 여기만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하나하나씩 좀 적어놨어요. 일하면서 어려웠던 점들, 그리고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점들, 그리고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이렇게 적어놨었거든요. 그리고 적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적다 보니까 이 책 한 권 분량이 됐더라고요. 보통 책 한 권 쓸 때 3만 장? 3만 정도 있으면 책 한 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책 한 권을 나올 분량이 돼서 또 욕심이 생겨서 그러면 책을 한번 내볼까? 그래서 출판사에 이제 투고를 좀 했죠. 여러 군데. 몇 군데 연락이 와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출판사랑 계약을 해서 올해 5월에 책이 나왔고요. 이 빨간 딱지 보이시죠? 베스트셀러. 지금은 아닌데 광고 홍보 분야에서 베스트셀러 5위까지 올랐던 책입니다. 지금 교보문고, 영품문고, 인터파크, 그리고 S24에서 13,5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여기 있는 조건이 이걸 거예요. 이거 안 했으면 뭐하러 강의를 하러 다니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지. 두 번째는 이제 저 칼럼니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일보라는 언론사에 한 달에 한 번씩 그 기고를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이 기고를 한 지는 한 2년 반 정도 되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기고를 하고 있고, 저희 공사 내에서 정기적으로 기고하는 사람은 제가 유일합니다. 임원들도 잘 본인들이 글 안 쓰잖아요. 보통 임원들 칼럼 여러분들이 쓰시죠? 진짜 쓰시나 봐요. 저희는 다 저희들이 써서 컨펌을 받거든요. 그래서 임원이 아닌 그냥 일개 과장이 칼럼을 매달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홍보 관련된 자격증을 좀 갖고 있어요. 제가 10년간 측량사 업무를 하다가 홍보처에 와서 1년간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그 다음에 좀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다 해서 공부를 좀 시작해서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자격증이겠지만 언론홍보관리사, 브랜드 관리사 이런 자격증들이 좀 있더라고요. 2주만 공부하면 딸 수 있습니다. 다 딸 수 있어요. 2주만 공부하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따서 저희 그 이력서나 ERP상에 그래도 홍보 쪽에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표시를 낼 수 있는 자격증을 좀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이제 오늘 그럼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이런 청량자 출신의 이런 홍보하는 놈이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홍보는 왜 하는가? 우리는 마케팅이랑 홍보는 사실 다르거든요. 마케팅은 주 목적이 셀링입니다. 물건을 파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물건을 팔지는 않잖아요. 공공 쪽은. 연구기관이라면 우리의 연구 성과를 얼마나 잘 알리느냐, 확산시키냐가 목적이 보고,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정책들이나 우리의 서비스들을 얼마나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느냐, 그게 이제 목적이죠. 그래서 그러면 홍보는 왜 하나요? 우리 일만 잘하면 되는데 홍보는 왜 하나를 처음에 물어보고 Y를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왜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럼 뭘 해야 되나? 마지막에는 뭘 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Why, What, How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시간 안에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홍보를 왜 할까요? 잘 모르시죠? 홍보는 다들 하죠. 시키니까 하는 거죠. 이분들이 시키니까 하고 문서에서 시키니까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홍보에 대한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해요. 왜냐? 우리는 홍보를 안 해도 잘 먹고 사니까. 우리는 잘리진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 맞춰진 업무가 있으니까 그거에 충실하면 되니까. 그렇죠? 일만 잘하면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 중요하죠. 요새 이제 MZ세대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오고 있어요. 저희 기관도 1년에 요 근래 1년에 300명, 400명씩 신규성을 뽑았거든요. 저희 공사 전체 인원이 5,000명인데 지금 2,000명 가까이가 MZ세대예요. 그래서 조직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일은 잘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분들 얘기를 해보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저희가 전국에 이제 그 기관들이 있어요. 지사가 있어요. 양양에도 있고 제주에도 있고 울릉도에도 저희 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양에 친구하는 친구들은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서핑을 하고 온다더라고요. 서핑을 해서 8시 58분에 딱 출근을 찍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침에 영어 강의 들으시는 친구도 있고 운동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6시 끝나면은 다시 또 개인 활동하고, 그런 친구들이 또 형님 일은 잘해요? 빵꾸 안 나요? 물어보면 또 일은 엄청 잘한대요. 일은 엄청 잘한대요. 그래서 일은 공공기관에서 그리고 우리가 맡겨진 업무는 기본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MZ세대들도 그걸 알고 있고 본인들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 잘하는 걸 넘어서 우리는 홍보를 왜 하나요? 이런 게 있어요. 조명 효과, 스포트라이트 이펙트라는 게 있는데 우리 공사 사람들도 그런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내가 내 일 열심히 하고 내 일 잘하면 알아주겠지 라는 심리가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제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죠. 누구나 사람들이 나를 집중하고 알아봐 줄 거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도하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한테 있죠. 홍보 쪽에서는 그런 게 이제 나쁜 쪽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 잘하면 알아주겠지. 우리 연구 성과가 좋으면 알아주겠지. 우리 서비스가 좋으면 국민들이 이용하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티셔츠를 입고 간 실험한 게 있어요. 이 스포트라이트 이펙트를 밝히기 위해서
토마스라는 사람, 토마스 길로비치라는 이제 그 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이런 진짜 괴상한 티셔츠를 입고 독서 토론에 나가겠어요. 독서 토론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 테이블 없이 의자만 이렇게 놓고 한 10명이 앉아가지고 책에 대한 토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정숙한 자리에, 그런 무거운 자리에 이런 티셔츠를 입고 너 가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연구학자가 그 대학생한테 말해줘. 너 이 티 입고 가면 이 티 입고 간다는 사실을 몇 명이나 알 것 같아. 그랬더니 그 피실험자는 거의 다 알 것 같은데요. 95%는 알지 않을까요? 저 너무 쪽팔려요. 못 갈 것 같아요. 가봐. 돈 많이 줄게. 해가지고 실험비를 주고 참석을 시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참석자분들한테 오늘 이런 티셔츠 입고 오신 분 있는 거 아세요? 물어보니까 13%만 기억을 했대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 이런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국민들이 이런 데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유관기관들이 이런 데 관심이 있을까요? 내 일하기도 바쁜데.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을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좀 윤을 내고 광을 내면 50, 100이 될 수 있지만 100을 일하고도 내가 이걸 알리지 않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내 거를 이렇게 소개해주지 않으면 10의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홍보를 하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민간에서는 이제 홍보가 이제 서바이벌의 문제죠. 생존의 문제입니다.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홍보를 하지 않으면 바로 도태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예전에 이효리가 엄청 날렸을 때 CK랑 게스랑이 청바지 엄청 그 경쟁사였거든요. 근데 CK에서 먼저 케빈 클라인에서 이효리를 광고를 썼어요. 그랬더니 230% 올랐대요. 매출이. 그러면서 게스가 1등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치고 올라간 거죠. 확. 그래서 1년 케빈 클라인이 꿀을 빨고 이제 이효리가 계약이 끝나니까 게스트에서 바로 이효리를 또 깨쳤어요. 그래서 또 1년 동안 게스트가 엄청난 성장을 하면서 1위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민간에서는 이렇게 광고 하나, 홍보 효과 하나에 따라서 걔네들 매출 차이가 엄청 팍팍 나기 때문에 홍보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유명한 광고 대행사들을 많이 쓰고 있고 유명한 광고 모델들을 이용해서 자기네 제품, 자기네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공공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홍보를 안 한다고 해서 월급이 안 나오진 않잖아요. 홍보를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기관이 망하지도 않아요. 다만 우리는 우리 기관의 존재의 이유를 알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우리를 알고 신뢰하고 우리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 좀 더 박수를 치고 그들이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홍보가 신뢰의 열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그 홍보의 사전적 이름이 이래요. 관공서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알리는 활동이고 생각이나 계획, 활동, 업적들을 널리 알리는 활동. PR이 홍보잖아요. 퍼블릭 릴레이션스 지금은. 근데 예전에 PR은 이제 프로파간다였어요. 프로파간다. 선전. 그냥 선전이죠. 일방적으로 알리는 행위. 프로파간다가 가장 잘 썼던 사람이 이제 히틀러 때. 히틀러를 신으로 만든 사람이 있죠. 혹시 이름 아시는 분 있나요? 히틀러의 그 광고 선전 부장. 오, 개발수. 이거 어떻게 하시지? 개발수. 아까 분명히 졸고 계셨는데. 분명히 자고 있었거든요. 이상하네. 예, 괴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없으면 히틀러는 지금의 이런 악명을 떨치지 못했을 거예요. 괴베스는 히틀러를 신으로 만드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역할을 했냐? 그 당시에는 히틀러의 정책이나 연설을 알릴 만한 도구가 없었어요. 히틀러가 활동할 때가 이제 1920년, 30년대, 40년대 죽었으니까 그때였는데 TV는 1925년도에 발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TV를 막 발명되자마자 배포하기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괴베스가 뭘 만들었냐면 TV 전에 이제 많이 쓰던 매체가 뭐죠? 그렇죠, 라디오죠. 라디오. 쉬운 문제죠. 라디오. 낮잠백이에요. 낮잠백에. 네이버 쇼핑에서 10,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가로. 네. 그 저희가 받는 건 아니고요. 다 기부합니다. 저희 굿즈를 제가 만든 지가 한 4년 됐는데 처음에 만들 때 엄청 욕먹었거든요. 공공기관에서 무슨
인형을 만들고 뭐 저금통을 만들고 피규어를 만들고 이렇게 욕먹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기념품보다 훨씬 좋아하시더라고요. 고객들이나 유관기관이나 기자들 만나러 갈 때 갖고 가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념품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런 굿즈 같은 것들은 집에 애들 있는 분들이나 손주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응이 좋아서 그전에는 이제 계속 배부만 했었는데 팔아달라고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올해부터는 이제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전액 기부를 하게 됩니다. 원가 보통 저 쿠션이 지금 아까 받아가신 저 쿠션이 카카오에서 비슷한 거 만들면 3만 원 정도 하거든요. 저희는 10,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10,000원 금액 전액 다 사회공헌에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뭐 사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수량이 많이 없어서 구매를 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라디오까지 했죠. KBS가 라디오를 만들었어요. 근데 기념 쇠로 된 라디오를 줄 수 없어서 종이로 된 라디오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무료로 배포를 합니다. 엄청나게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라디오도 귀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라디오를 듣고 일할 때 할 게 없으니까 계속 라디오를 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KBS는 이 라디오를 이용해서 히틀러에 대한 선전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계속. 사람들은 그거를 들으면서 세뇌가 되는 거죠. 이 종이 라디오를 통해서. 이게 프로파간다예요. 일반적인 선전에서 세뇌를 해서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프로파간다예요. 죄송합니다. 예, 그렇다 치고 프로파간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옛날에는 이제 이런 방식이 유명을 했었죠. 언론 같은 경우에도 일방적인 구독이었잖아요. 신문도 일종의 프로파간다예요. 그 당시에 내가 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일방적인 홍보였다면 지금은 이제 퍼블릭 릴레이션스죠. 지금은 대중과의 관계라는 거죠. 지금은 내가 일방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입장만 내보낸다. SNS 통해서 우리 기관의 보고서만 내보낸다. 그래서 아무도 안 보죠. 유튜브를 통해서 내보내면 댓글을 받고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누르고 인터넷으로 기사를 올리면 댓글이 100개, 200개씩 달리고 이게 현대의 PR입니다. 홍보의 조직과 관련된 퍼블릭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이게 지금의 현대의 PR이에요. 그러니까 연구성과라든지 우리의 서비스라는 걸 일방적으로 알리는 게 아니라 그들과 소통을 하면서 우리의 것이 좋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리는 거. 직접적으로 알리는 게 아니라. 그게 PR이라는 거죠. 그럼 민간이랑 공공은 뭐가 다를까요? 민간은 광고죠. 민간은 대부분 마케팅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공공 쪽이 이제 PR 쪽에 가까운 거죠. 민간 쪽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소비자입니다. 물건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홍보를 해요. 마케팅을 합니다. 우리는 그건 아니죠. 우리는 물론 타겟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대전제는 국민이에요. 국민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우리의 연구 성과를 이해해주고 그것들을 잘 활용해주기 위한 거. 그리고 우리는 신뢰 구축이 주 목적이라면 얘네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민간과 공공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셔서 홍보를 직접 하실 때 실무자시니까 하실 때 중요한 건 이런 쪽 신뢰 구축 쪽 이 중심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신뢰 구축 쪽으로. 우리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쪽에 쓰고 있는 홍보 전략들, 마케팅 전략들을 그대로 닦아 가시면 엄청 힘들어집니다. 망할 수도 있어요. 개인들도 돈이 많거든요. 돈이 없잖아요. 돈 안 들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궁리해서 만들어야 돼요. 네. 결국 홍보 담당자에게 홍보란 우리 기관의 자랑이라는 거죠. 올해 브랜드 구축이고 신뢰 구축이고 뭐 내버려 두고 우리 기관의 좋은 점을 잘 포장해서 쉽고 재밌고 빠르게 전달하는 게 우리 홍보 담당자의 역할이고 우리 공공홍보의 일입니다.